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LG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저점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고가권은 9.49 이렇게 해서 종가가 6.20 해서 거래량 터져주는 모습으로 해서 주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권과 침체권 이런 부분에서 자, 바닥권에서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LG전자의 가치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받았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세 상승기 때 슈팅이 한번 나온 이후에 여지없이 계속적인 하락세가 보였지만 결국에는 재차 저점에서 강한 어떤 모습 누르는 모습에서 재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굉장히 가격적인 움직임이 양호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3거래일째 수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고 기관들도 잡아주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에서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 슈팅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 보면 GKL, 바로 카지노 관련주죠. 그래서 GKL의 이 수급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8,196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밸류에서 한 90억 가량 갖고 있고 미래에셋, 신한 이런 어떤 신영에서 14억 가량.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51%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국민연금도 7.91을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2005년 설립되었고요. 카지노,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그런 어떤 기업인데 우리가 투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코로나의 어떤 이전에 회복됐을 때 좋아질 업종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카지노 업종이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업이익이 1,051억 원, 968억 원, 그래서 적자가 888억 원 가량 이런 많은 어떤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내 다시 이전에 이런 어떤 코로나 이전의 이런 일상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이런 어떤 매출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ROE가 이전에 14.21, 12.6이죠. 그래서 한 주당 DPS를 보면 710원, 659원 뭐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KL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점 라인 선에서 자 11,55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던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점과 저점에서 다시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들, 자, 역시나 굉장히 많이 쌌었던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담아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면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파라다이스도 일상에 대한 회복,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는. 그래서 자, 보면 침체권에 대한 모습에서 다시 침체권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빠르게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관련주죠. 그래서 외국인들 또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이거래일제 순매수세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코로나 이전 때 코로나 이전 때 영업이익 24억, 519억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힘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회복해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17만 9천 원까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이내 회복해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과도한 하락선에서 볼린저 하단선 딱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질 때가 오히려 더 기회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은 많겠고,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자 보면요 20월선에 이런 어떤 지지 라인선이 있죠. 20월선의 지지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주면서 거래량 터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위에서 상단의 가격선과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과 이런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은 많이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완전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양호하게 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선에서 양호하게 튼 모습에서 다시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많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보면 360월선의 지지 라인선, 이런 어떤 지지 라인선에서 힘을 모아주는 상황에서 다시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물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이런 부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고, 자 금융투자에서 이거래일제 담아주는 모습, 연기금에서 5거래일제 이렇게 수매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자 바닥선 라인선에서 다시 올라와 주고 있죠. 바닥선 라인선에서 이런 어떤 바닥선 라인선에서 결국에는 패닉 세일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완전 박애 세일이었죠 보면. 그래서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순명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이름이다 보면.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카카오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카카오는 플랫폼 탑 기업이죠. 근데 시장에서의 그 심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다시 뭐 4분기 실적도 나오고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뭐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가의 과도한 어떤 눌림은 결국에는 반전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를 살펴보면요. 주가에 있어서 과도한 하락선에서 코로나 여파 이후에 주가가 큼직하게 올라왔지만 작년 중반부터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좀 좋은 기업을 담아갈 때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측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증권시장은 전혀 오른 게 없죠. 그래서 신정부도 올해 이렇게 출범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그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시장은 굉장히 양호했었던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시장에 있어서 이런 어떤 눌림에서 재차 강한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겠고, 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무색했던 전반부가 되지만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1월 효과가 강하게 나와주는 우리의 코스피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부분 자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타의 어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싸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시장에서 내성이 생길 만큼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우려감 그런 부분을 다 극복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기업에 집중하면서 멀리 본다면 지금 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